7월 2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4% 하락한 2780.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04% 하락한 829.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에머리지, 휴림네트웍스, SY스틸텍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전 정리매매에 들어간 이즈미디어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총 1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한 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삭센다는 지난해 세계 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삭센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삭센다의 복제약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아트리스와 테바, 노바티스 등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삭센다 복제약을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국내에서도 한미약품과 HK-이노엔, 삼천당제약, 한독, 그리고 동아ST의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등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중국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과체중 성인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노보노디스크는 생산시설을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비만 치료제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네요. 이 중에서도 블루엠텍은 삭센다를 전국 약국에 유통하고 있고 삭센다 복제약 출시를 추진 중인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에머리지와 BK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휴림네트웍스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카이브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이 있던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팔란티어 투자조합 1호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 소식도 전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특별한 이유 없는 급등세를 이어오던 이유가 드러난 것인데요. 최근 상승은 내부자 정보 유출로 인한 상승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같은 재건 섹터인 SY스틸텍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유진테크놀로지는 한국 IR협의회에서 유진테크놀로지가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캐즘 속에서도 신규 사업 매출 증가로 인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장비 사업에도 진출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전해질 속의 양극과 음극을 외부와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부품인 리드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메디콕스는 어제도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이 때문에 장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 공시가 올라왔으며 메디콕스는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앞타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앞타바이오는 한 달 전 글로벌 빅파마 7곳과 기술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KS인더스트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KS인더스트리는 조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동해 가스전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오이솔루션은 AI 시대에서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이 될 파장과 변형 광트랜시버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세계 1위 업체인 코이어런트와 2위 업체인 루멘탄만 개발하여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이솔루션이 자체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이솔루션은 국내외 10군데가 넘는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했으며 승인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스나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전 코스나인이 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CP시스템은 대만지사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사를 타겟으로 삼아 대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CP시스템은 전선 보호용 케이블 체인 전문 기업으로 케이블 보호 제품을 국산화하여 개발 및 제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대만의 폭스콘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웨이홀딩스가 상승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인 W밸류업 유한회사가 티웨이항공의 주식 3,209만 주를 소노인터내셔널에 장외 매도했다는 전자 공시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티웨이항공의 지배구조 변경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대명 소노그룹 계열의 호텔 리조트 운영사예요. 어제 티웨이 항공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주로 상승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런 뒷배경이 있었네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은 소노 인터내셔널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했으며 결국 최대주주 자리까지 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지분 경쟁 시나리오까지 가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어도 이번 인수단가 수준의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동일했어요. 이어서 탑머티리얼은 5일 전에 미국 나노라믹과 리튬 인산철 양극재 공급 및 전극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탑머티리얼과 나노라믹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네오카보닉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평택 소재의 탑머티리얼 공장에서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여기에 나노라믹의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에서 전극을 생산한 뒤 기존 고객사들에게 납품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하이소닉은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셀 메이커와 손잡고 53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소식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이소닉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미국향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